정리된 오답노트가 있을 겁니다. 이 오답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, 하루에 2문제씩 오답노트를 작성한다고 치면요.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일주일이면 7일, 27에 14, 14문제, 14문제씩 한 달이면 4, 16, 56문제. 이 56문제를 언제 다 복습하고 있나요?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. 맞겠죠? 우리 아이들이 한 달만 공부하고 말 거 아니니까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반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. 분산학습을 실시하되 우리 아이가 최초로 오답노트 작성하게 될 때 일단 문제는 어디까지 풀리게 되냐면요. 첫 번째 개념 공부하고서 문제 한번 풀죠? 틀렸어요. 그래서 틀린 것은 이것이 단순한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개념을 몰라서인지 내용을 몰라서 틀린 건지 한 번 더 풀어보게 하는 2차 풀이를 실시를 합니다. 틀린 문제에 대해서. 그러면 계산 실수로 걸러진 문제들 말고 두 번째 풀었는데도 틀린 문제들 있죠? 그런 문제들이 오답노트로 가는 거예요. 이미 오답노트에 작성하게 될 때 세 번째 풀이가 풀려지게 됩니다. 즉 몰라서 틀렸던 것은 선생님에게 물어보거나 어머님께 물어봐서 아니면 해설지를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답노트에 작성하면서 알맞은 풀이 과정을 구하는 것, 조건, 활용해야 될 방식, 내가 배운 내용 이 순서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풀이 과정에 정리하면서 오답노트에 작성하는 그 순간 이미 세 번째까지 이 한 개의 문제에 대해서 반복이 이루어진 거예요. 자, 이제 볼게요. 그리고 나서 다음날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, 새로운 수학 공부를 하게 될 때 항상 그 전날까지 정리했었던 오답노트를 먼저 펼쳐서 풀게 합니다. 그럼 오늘 두 문제, 어제 두 문제가 정리가 되었다면 오늘 이 문제를 풀렸는데 틀렸어요. 반 접었던 이유는 이 풀이 과정을 접어서 다시 풀이노트에 풀어보는 거죠. 그런데 또 틀렸어. 근데 이 문제도 틀렸어요. 자, 그러면 틀려서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확인하게 된 건 다시 아이 머릿속에 인지가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다시 한번 푼 것만으로도 4차까지 반복이 되죠. 4번 본 거예요. 그러면 다음날, 그 다음 날이 되겠죠? 다음날 틀린 것서부터 살펴보는 겁니다. 푼 것 중에는 맞춘 것들도 있어요. 그건 털어버려요. 틀린 것만 보는 거죠. 틀린 거 예서부터 보게 되면 얘는 풀었더니 또 틀렸어. 지금 5번째 푸는데 틀렸어요. 5번째 풀 때 틀린 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. 얘는 나와요. 얘는 나오면 반드시 얘가 맞출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. 아까 이야기했죠? 4번만 복습해도 장기 기억 상태에 남아요. 그러면 5번 복습한 거 얘는 풀이 과정을 외워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. 모르는 게 계속해서 물론 스트레스 받죠. 자꾸 틀리니까 힘들어요. 하지만 힘들어질수록 그런 질적으로 높은 힘듦이 있을수록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. 맞추면 털어버리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하루에 보게 되는 오답 문항의 양이 대략 10문항에서 5문항 정도로 추려지게 된답니다.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시험 보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보면 이제 5번 이상 6번, 7번 반복되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분산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억 상태로 남을 거고 배웠었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이 있어진다는 거죠.